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장은 계속해서 불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현장들은 계속해서 완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도 보면은 2019년도 이전과 2019년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급량도 늘어났지만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당연히 분양은 완판됐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기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공실에 대한 부분 반드시 터져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양받을 때도 늘 신중하게 이제 주의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투자하려는 그 욕구 막기란 쉽지가 않죠. 내가 여기를 분양받고자 했는데 뭐 초치기네, 뭐 추첨이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내가 낙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는 거죠. 저걸 내가 피를 주고 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거고, 여긴 내가 분양 못 받았으니까 이 다음 현장들을 또 발빠르게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이제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세에 들어가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잔금 대출 80% 내지 90%, 그리고 얘기만 들어보면 뭐 안정적인 임대 수익, 혹은 지금 현재 당장의 시세 차이,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다, 뭐 이러한 장점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만큼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살펴봐야 될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 산지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산지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산업단지와 이제 비산업단지로 나뉘게 됩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비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이 기본 내용이 되겠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그리고 지원금,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비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입주하는 기업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은 이제 대출 부분이 되겠죠. 대출 부분이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입주하는 기업은 조금 더 높게 적용된다. 90% 이상 받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고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인허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산업단지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임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분양을 받거나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대출 90% 이상의 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센터 대출편에서 안내를 해드린 게, 지식산업센터 대출 받을 시에는 여러 은행, 다양한 지점을 다 비교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이제 대출 조건을 비교해 보실 때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은행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은행들은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식이 많겠고요. 그리고 좀 더 대출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은행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투자자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단지에는 입주신고, 사업 개시신고, 실사 단계를 거쳐야만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건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산업단지에 아예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 진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냐?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은 실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내가 장점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임대사업 단계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입주 신고니 사업 개시 신고니 실사 내가 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이 있는 기업에서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사용하다가 이만큼 공간이 불필요해졌다, 그래서 이만큼을 임대로 놓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시세 차익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투자엔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시하고 투자한 부분은 이제 불법행위라는 거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그동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산업단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죠. 지금은 아니죠. 서울 뭐 구로 가산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장난 아니죠. 가격이 뭐 1,800이네, 1,900이네, 2,000이네, 뭐 그냥 투자자들이 다 완판시켜버리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업단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 수요가 진입하게 되면서 이런 장벽들을 다 허물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투자자의 진입으로 이제 가격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산지법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입주 신고와 사업 개시 신고, 실사 단계를 거친 이후에 뭐 매매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건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그동안 투자 수요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단지에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 기업은 늘 산업단지를 선호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서 매매를 찾는 기업, 임차를 찾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라를 꼽자면 당연히 서울이 될 거고요. 서울 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뭐 문정이나 성수도 있겠지만 산업단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꼽습니다. 왜냐? 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요.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 안전한 투자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구로 가산을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입주율이 약 95% 이상 됩니다.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